자, 안녕하세요. "어서와 영종은 처음이지." 채널의 진행을 맡게 된 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그 6.3 지방선거에 초대 영종구청장 인제 예비 후보로 인제 나오시게 되는 손아정 후보님 모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선택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우리 영종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온 손화정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에 또 참여를 했고, 저는 또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도 다뤘고, 그리고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영종을 위해서 좀 단체장으로 열심히 일해 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또 만들어지고 또 예산이 다뤄지고, 그러한 것이 또 실제에 우리 또 현실에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제가 몸소 익히고 또 봐 왔기 때문에 어 저는 실제로 설계도 할 수 있고 정책에 집행하는 그 실무도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설계자 저 손아정이 영종구청장에 도전합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요즘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럼요. 내일 당장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네. 이 2 차로 인제 결선이죠. 네. 민주당 당내에서 진행하는 이제 결선에 인제 나오셔서 최종 인제 공천을 받게 되시는 건데, 네. 일단 지금 현재는 되게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그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이 손아정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아, 예, 그래요? 저 역시도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네. 손아정 후보가 저희 영종 초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를 이제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인제 내일부터 진행하게 될 텐데, 뭐 네. 손아정 인제 박광원 대 손아정 요렇게 해서 일단 권리당원들 이틀 동안 진행하죠. 금, 토. 그리고 인제 지역 주민들 일요일 날 해 가지고 월요일 정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아니요. 일요일 밤에 바로 아, 나옵니다. 일요일 밤에.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요번 주가 최대의 적이네요. 네. 하이라이트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시간이 많이 촉박해 가지고. 자, 그래요. 요즘 최근 활동하시는 근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새벽부터 음. 출근 인사 시작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상가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또 여러 또 분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항에도 종사하시는 분들 있고, 또 교육 쪽에 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담당, 각 분야별로 많은 분들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또 정책과 공약들 잘 다듬어서, 또 항상 또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좀 잘 설계할까, 그런 부분들 틈틈이 좀 다시 다듬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 굉장히 바쁠 거예요, 후보분들 지금 이 시즌 자체가. 그럼요. 1 분 1 초가 막 아깝죠. 그죠. 예. 저도 인제 차 타고 나가면은 네. 손아정 후보님 이렇게 피켓 들고 네. 저는 부끄러워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예. 예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클락션 눌러 가면서 인사도 해 그렇죠. 주시고, 빠방 빠방빵. 네네, 그렇게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대 법대도 나오시고, 네. 예,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손아정 후보의 어떤 능력과 요런 것들은 굉장히 익히 들었습니다, 저도. 아 네. 그래서 저희 인제 청와대에서 영종을 선택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가 이유가 있을까요? 영종에 살게 된 것은 네. 아무래도 우리 영종의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음. 바다와 낙조와 이런 자연, 시골, 이런 시골 마을 같은 데도 있잖아요, 바로 그쵸. 여기 배 가면.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정겹고,
너무 좋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서 살기로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 영종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한 5 년 6년 됐네요. 벌써 2020 년부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요 앞에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 지역에 인제 여러분들 조직 당을 음. 했기 때문에 다녔는데 우리 영종에서 정말 좋은 아주 평생을 갈 동지들을 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종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인제 제가 영종의 구청장으로 '내가 나와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이유는 바로 영종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계양이나 부천과 같은 원도심들은 사실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갖춰져 있고 지역의 그 삶이 뭐 크게 뭐 변화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원도심들은 네. 관리하고 네. 관계를 잘 만들고 또 틈새, 틈새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는 그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종에는 사실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국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병원 특히나 저희는 뭐 애들이 다 커서 쪼끔 그래도 나은데 저도 어린아이들을 키웠을 때 음. 밤에 애가 아프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을 아는데 그런 것도 왜 안 되냐. 교통도 어 영종역에서 인제 또 올 때 버스도 음. 너무 오래 걸리고 배차 간격 부분들이 이거는 국제도시 영종에 맞지 않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는 또 LH나 이런 인천도시공사나 이런 자유구역청 같은 큰 국가기관들이 또 이런 땅의 소유권과 사업권들을 가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기존의 중구청만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청와대에서 제가 일하는 건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보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또 품었던 꿈이 풀뿌리 자치단체장을 제가 꼭 해서 좋은 정치 지방자치의 모델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는 오랜 꿈도 있었지만 아 이 그동안의 국회와 물론 지방의회에서부터 국회 그리고 청와대까지의 경험이 이 영종의 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영종구의 여러 가지 오래된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됐 일단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후보님이 꿈꾸는 어떤 네. 정치 네. 이거에 영종구가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반을 초대 구청장으로서 기반을 그렇죠. 잡아야 되는 그 최적지인 거는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네. 어떤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예. 어떤 꿈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뒤에서는 공약을 좀 들어볼 건데 네. 지금 뭐 공공 의료시설이라든가 네. 그리고 공항공사 통합 음. 요런 부분들도 다 인제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자 일단은 그 다음은 인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음. 어떤 최측근이었잖아요. 청와대라면. 예. 그쵸? 그럼요. 예. 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간에는 너무 이재명 대통령을 내세워서 "선거에 홍보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중앙 정부하고 네. 어떤 조율이라든가 협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과 그리고 지자체장 그죠? 그리고 인제 이게 중앙 정부하고의 협력이 맞아야 영종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아까 공공의료시설 같은 부분들도 네. 결국에는 중앙 정부하고 협의 없이는 쉽지 네. 않은 일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손아정 후보님의 어떤 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고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대통령님과의 관계 또 네. 이런 인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여러 군데서 또 말씀을 했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친소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과거에 뭐 본인을 욕했거나 심지어 비하했거나 그런 분들 반대했던 분들까지도 필요하다면 그 일에 '아 이 사람이 좀 이 역할을 잘할 것 같아. 이 역할에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끌어다 쓰시는 분이거든요. 음. 지금 인사하는 것들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뭐 어 정말 그 사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또 권한을 주고 일을 시키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요. 쉽지 않죠. 그런 게 친소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분이 음. 그래서 이번에 임기 초에 사실 우리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지 않았 맞아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 먼지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정의 기틀을 새로 세우고 음. 그리고 그런 그냥 기존에 하던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대통령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아무리 큰 거 하려고 작은 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미루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일 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우리 국가적인 큰 비전 이런 것들을 또 게을리할 수는 없다. 그러니 공직자라면은 뭐 잠을 잘 생각을 하냐. 주말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인제 네. 우리 늘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의 1 시간은 전 국민의 5천만 시간 같다. 이렇게 공직자들은 늘 그런 마음으로 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속도감에 있는 우리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행정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이런 단체장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 행정이 또 우리가 인제 정치에 나오면 선거에 나오면은 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아 난 그거는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내가 맞아요. 당선되고 나서 일 열심히 안 할 거고 법 따지면서 "그거는 안 돼요. 거기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말씀을 나눠 보면 정말 때마다 장밋빛 공약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뭘 했냐. 병원도 지금 한다고 한 지가 언제고." 지하철 연계하는 거 공항철도 문제라든지 늘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고 해 놓고 되고 나면은 "그뿐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 지금 과거에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뽑지 않았던 분들도 인정할 만큼 일을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아 그리고 국무회의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리고 예. 진짜 꼼꼼하게 생기세요. 우리가 보고서 한 장 쓸 때도 거의 일 주일을 밤을 새서 보고를 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당장에 지금 이걸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효과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리스크가 뭐고 그러면 그거를 해소할 방안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면은요. 음. 보고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만큼 어 힘들게 정말 긴장하고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한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정말 체감하는 변화로 다가오고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팔아서 인기를 음. 팔아서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식으로 정말 "체감 행정, 실용 행정 그런 것을 하겠다." 그 말씀을 그럼 어떻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스타일과 요런 네. 것들을 많이 보신 당사자시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인제 만약에 당선되셔 가지고 초대 영종구청장이 되면 네. 스타일도 좀 비슷할까요? 그럼요. 저는 음. 좀 일할 때 우리 옆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더니 똑같이 닮아간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배운 대로만 이렇게 음. 하면 전국에 200 개 그 지자체가 있어요. 네네. 그중에서도 아마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네네. 자 일단은 쪼끔 예민한 질문일 수 있어요. 다음 질문이 네네. 얼마 전에 인제 지역 내에서 주관을 지역 단체에서 주관했던 삼자 음. 토론회 요거 불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화가 됐어요. 네네. 고거에 대해서 뭐 분명히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또 논란이 네. 될 수 있으니까 짧게 내가 음. 그때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어떤 계기라든가 고런 것들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저한테 이거 물어봐 달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궁금하고요. 제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음. 않느냐."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런 상처 없이 그렇게 후보가 됐는데 우리 민주당 후보들끼리만 이렇게 물론 저도 주민들의 알 권리 어 정책을 검증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다 한다고 하지 좋은 공약들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토론회를 피하고 내가 좀 음 유리하다고 해서 토론회 하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회 자체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또 상대가 있는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검증을 한다는 그 아래 그 서로 공격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것은 좀 어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할 때 공정하지 않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인제 이건 당내 경선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대표 선수를 뽑는데 어떤 지역위원회라든지 또 시당이라든지 거기서 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어쨌든 내부적인 사실 좀 혼선이 좀 살짝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어 그런데 좀 너무 좀 선을 넘고 너무 도에 지나치는 그런 비난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에서 뭐 다양하게 논쟁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 선거가 좀 갈등이나 논쟁에 이런 매몰되기보다는 우리가 영종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내놓고 그렇게 서로 좀 이렇게 경쟁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리가 원래 준비했고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그런 것들에 충실히 좀 준비해서 내놓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불참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좀 불필요하게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민주당 그 당내끼리 어떻게 보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출혈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물론 그 토론 자체가 네. 어떤 서로 헐뜯고 이런 토론이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인제 어떤 사람의 입장이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손 후보가 생각하는 것과 나머지 그때 하기로 했던 박강훈 후보와 강원모 후보의 입장 차도 다를 수 있고 저는 아 그래서 후보님이 그때 삼자 토론에 인제 불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 음. 방송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 민주당과 인제 다른 후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당내에서 인제 그렇게 하고 어 링에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어 우리가 어 민주당끼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토론 같은 건데 이렇게 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그쪽 조국혁 신당하고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분들은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민주당끼리 당내 인제 경선 때 이렇게 힘 뺄 필요가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는 인제 그때 후보분들이 5분이요. 그 5분이 다 나머지 4 분이 다 참석한다고 해서 저도 인제 하겠다고 했었는데 인제 다른 또 후보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또 일부만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또 그리고 그때 1차 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어 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이미 정해진 국민의힘 후보와 또 법적으로 정해진 토론회도 있지만 또 시민단체가 또 주관을 하고 또 선거법상 언론사가 또 이렇게 같이 해야 끼어서 하면 되죠. 같이 예 해야 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하는 그런 토론회도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음. 생각. 요번에 인제 결선 인제 음. 올라가시게 되면은 네네. 나머지 후보들하고 인제 토론회를 진행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다른 후보들, 다른 당. 다른 당의 후보들하고 당연히 해야죠. 예네. 예. 물론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라도 네네. 예. 그거는 뭐 저는 예.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고 음. 사실 뭐 어떤 이 상황이 나의 유리함, 불리함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음. 뭐 토론회에 제가 참여를 하는 게 네. 오히려 우리 캠프에서는 "유리하다. 나가라."고 막 그런 음.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원칙과 기준이 있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유리하다고 하고 불리하다고 안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또 제가 우리 여러 상황에 대해서 예상되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굳이 어 제가 감수한다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또 참여 안 하시는 후보님들은 또 그 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손 후보님의 공약을 네. 본격적으로 인제 들어볼 시간이에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손 후보님의 인제 이런 어 인터뷰 영상에서 이제 공약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종구청장이 되면 '나는 어떤 구청장이 되겠다.' 요런 거 한번 그리고 '어떤 걸 추진해 나가겠다.' 음. 요런 것들 한번 정리된 거 있으시면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많은 주민들께서 물론 우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 에게서도 많은 의견을 듣지만 또 인제 가 구글 폼을 통해서도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사실 선거 운동 기간이잖아요. 일정도 촉박하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은 현장을 제가 민원 들어온 현장을 가 봅니다. 심지어 뭐 얼마 전에는 이렇게 여기 길을 지나가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손화정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야 아니 어 체육공원에서 대문짝하게 보이잖아요. 예예. 그렇긴 예. 해요. 그래서 멀리서도 보여요. 현수막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현수막 덕에 저를 알아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음. 친구들이 우리 부탁 들어 줄 수 있냐."고 음. 그렇게 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네. 신선하다. 네. 그래서 네. 그래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음. 애들이 이제 하교할 때 네. 버스가 너무 음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탈 사람 많은데 버스가 부족. 그래서 "우리 버스 좀 늘려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우리 하더라고요. 예전에 8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버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 영종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 예. 아마 그 학생들이지 않았을까? 네, 아 맞아요. 그때 영종중도 있고 운서중도 있고. 운서중. 네. 근데 그 여기도 보면 운서중에서 다니는 애들도 맞아요. 그리고 하늘중학교 거기 학생도 제가 만난 친구들은 영종중, 하늘중 아이들이었는데 저랑 또 친한 지인 중에 또 이제는 애들을 다 키웠지만 그 아이들이 10년 전에도 음. 제기했던 민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좀 집에 올 때 편하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기다리다가라도 타고 와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걸어오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 그 하교 시간에 가 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버스를 같이 타고 왔어요. 근데 음. 진짜 학교 앞에 애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는데 선생님들이 막 대여섯 분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계시고 네네. 애들 중학생들이 집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를 한다는 것도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번호대로 순서를 매겨서 태워야 할 만큼 이게 너무 복잡해서 타고 오면서 제가 '아 이런 최소한 이렇게 오래된 민원으로 묶어 있을 만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이 부분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수요 응답형 버스를 좀 평소에 어 교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빈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도 낭비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유정복 시장이 오고 나서 그 아이모즈 버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수요 응답형 버스를 다시 도입하자고 우리 박찬대 음. 후보께도 건의드리고 당연히 같이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음. 그래서 수요 응답형 버스를 어 그 하교 시간대에 그 아이들 학교용으로 좀 투입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시간대는 미리 공지를 하는 거죠. 수요 응답형 버스는 그 시간대에는 학교 버스로 이용된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해 못해 주시지 않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꼭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들을 그냥 주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그러니까 그런 어 현재 느끼는 불편을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하고, 그리고 병원 같은 네. 공공 예. 의료 시설이 네. 정말 필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청라에 인제 아산병원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이게 영종도에서 인제 메이저 네. 병원이 인제 들어오다 보니깐 네네. 사실 여기서 차로 10 분에서 15분 거리에 아산병원이 인제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음. 영종에 또 병원이 있으면은 또 누가 또 가겠냐. 네. 근데 저도 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게 공항을 끼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네네. 응급 우리가 인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 의료 시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요번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쳐 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음. 갔는데 네. 우리가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응급 의료 네. 공공이 추진하는 네. 이게 뭐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네네. 국토부가 땅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네. 공항공사에서 요거를 건축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음. 우리가 인제 공항에 대응할 수 있고 영종 네. 주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응급 의료 시설을 네네. 체결하자. 뭐 요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고 내용 한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고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태까지 안 된 것 자체가 좀 많이 답답하고 주민들 분들도 정말 화가 나실 일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특히나 또 안타까운 사고를 접할 때마다 이게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럼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때문에 많이 바쁘고 정말 1분 1 초가 아깝긴 하지만 제가 그 민원 들고 청와대 갔습니다. 청와대 네네. 앞에 가서 우리 경청통합수석실에다가 직접 "왜 여기 공항이 꼭 놓여져야 되고 이런 이런 절차로 이렇게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좀 가지고 갔고요.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보건복지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어 좀 전에 말씀도 주셨지만 여기는 단순히 14만 인구가 사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뭐 의료 소외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4만의 인구만 사는 게 아니라 공항이 세계 3 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서도 사실 응급 환자들이 내리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산모가 진통해서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 국민의 또 생명과 안전을 제1로 생각하는 우리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전주어 볼 때 어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어떤 재난이나
사고 대형 사고들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 그런 의료 체계가 없다는 거는 너무나,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준비는 당연히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기에 따라서 여기 영종에 살고 계신 또 우리 특히 MZ 세대라고 하죠. 그 네네. 비율도 전 최고로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많은데 아이를 키우는 그런, 그리고 또 이 저출산이 문제인데 또 여기는 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산부인과도 갖춰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재난이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체계, 그리고 어 또 감염병이 또 지금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겪었죠, 코로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런 격리병상, 음압병동을 갖춘 병원이 없다면 확진자가 장거리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오히려 노출될 확률이 높 이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 일본의 나리타 바로 옆에 그런 감염병을 음. 대응할 수 있는 항공병하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갖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이상 해야죠. 그러니까는 네. 국가적으로나 글로벌적으로 이건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렇게 전국에 아니 국제적으로도 음. 인천공 국제공항은 손에 꼽히는 진짜 허브 공항이잖아요. 네네. 그렇습 근데 응급 의료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는 건 네. 이게 사고가 터져야 또 해 주나. 네. 그래서 인제 예. 그거를 그냥 무조건 "하겠다. 다 하겠다." 하는데 저는 인제 고게 인제 상황을 보니까 인제 공항공사가 병원을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음. 병원을 지원하려면. 그리고 의료법에도 또 인제 비영리 법인만 또 병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음. 공항공사에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인제 비용을 지원을 하려면 공항공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감사를 받아, 이게 그냥 근거 없이 지원하면은 이 사람들도, 저도 인제 공항공사 가서 의견을 나눠 보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 가서 당장 감사받고 하니까 그 부분에 아.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돈 있는데 왜 안 해?" 그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그 관련된 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토위 소속인 정준호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음. 이 상황, 종합병원이 꼭 있어야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정준호 의원님도 이게 왜 여태까지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클 수 없는 문제는 아닌데 왜 여태 안 되고 있는지 좀 같이 좀 걱정을 해 공감을 해 주셨고, 주셨다라는 거죠? 네네. 네.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계속 저희가 인제 여기 이 지역을 떠나서 이거는 인제 우리 세계적인 공항이 있는 이 영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소속 의원님으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좀 음음. 계속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예,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럼 연계해 가지고요. 네. 인제 공항공사 통폐합 문제 아 고거까지 같이 한번 다뤄 보도록 할게요. 네네. 뭐 저도 제 채널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이고 여기에서 이 공항공사들이 네. 통폐합되면 이게 우리한테는 여러모로 재정이나 인력이나 네.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천 네네. 전체로 봐도. 네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제 이런 식으로 영종구로 이제 출마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그런 우려도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은 우리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제안하신 거는 알아요. 네네. 예. 이거를 그래 인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우리가 인제 거기 인천공항공사 말고 그쪽에서 인제 세분화시켜서 음. 고거를 한다라고 이제 인터뷰하신 게 있었는데 고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그 통폐합 논의에 인천공항공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네. 이유는 우리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 공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적인 공항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창의공항, 스키플공항 이런 데하고 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도 요구가 됩니다. 25 주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인천공항공사도 1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후해서 거기에 그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교체를 해야 돼요. 음. 너무 이게 뭐 수선할 정도가 넘어서. 그래서 근데 거기를 하려면 반을 닫아 놓고 해야 됩니다. 음. 그러려면 지금 현재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3 여객 터미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음. 활주로도 보수를 하려면 5 활주로도 준비를 해 놓고 보수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5 그러 차 활주로 이 네네. 확장도 지금 네.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네. 저는 인제 손아정 후보는 인제 반대하는 입장이신데. 네. 근데 그쵸. 인제 그것은 인제 이 설립된 목적과 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공항들을 과는 이 운영되는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글로벌 허브 공항이고 네네. 세계적인 공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방 공항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의 대안이 아니라 이거는 인제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인제 문제는 그동안에 인천공항이 성장을 해 왔잖아요 그래도 비약적으로 네네. 처음 개항한 이후로. 근데 그 공항의 성장과는 이 우리 영종의 주민의 삶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공항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구청장이 되면 공항에서 우리가 그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영종의 어떤 그 생활권이 단절될 정도로 고속도로가 중앙에 놓여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고 또 공항에 종사자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항의 성장과 영종의 지역의 주민의 삶이 으로 환원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거는 하나의 숙제고요. 당연히 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대안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도 살려야 되잖아요. 네네. 인구가 완전히 소멸해 가면은 안 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은 오히려 지금 지방공사들을 한 대로 묶어 놓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분리해서 운영해 하는 게 대안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방공항들도요. 적자가 나는 데는 한 4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들은 그래도 흑자거든요. 그런데 번역별로 왜 해서 적자가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되 그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게 오히려 그 지방의 권역별로의 그 핵심 SOC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지방 공항들이 그 어떤 지역의 관광 상품을 그러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 주민들의 핵심적인 SOC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 공항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러 나가는 데만 써요. 음. 외부에서 동남아나 뭐 아니면은 일본에서나 이런 데서 놀러 오는 공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의 관광 상품하고 연계된 그런 어 좀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음. 묶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권역별로 나눠져서 각 지역별로 국제선 노선도 개발하고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 음.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적자나는 부분은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인천공항을 사실은 처음 설립할 때 정부에서 투자를 해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년 4천억 이상의 국고로 주고 있거든요. 그 배당금은 이
그냥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음.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게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것을 인제 공항 특별 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의 공항들의 인프라를 나 적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음음. 걸로 쓴 써야 되는 거고, 음. 운영을 통합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매우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그래서 가서는 절대 안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인제 마지막 네. 인제 영종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제 어 후보님께서 어필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요거 하고 자막 좀 읽고 그다음에 영상 마무리할 건데 영종 주민들에게 한번 나 인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고런 네.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댓글 보니까 이제 "구청장 되면 실행해 주실 공약을 말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구청장이 되면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구청장이 이 부분만 하고 저 부분은 안 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 대통령님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국민들이 직접 접촉해 가지고 그 체감하는 모든 대부분의 한 90% 정도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가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개소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좀 상징적으로라도 이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 이것들 네.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도 뭐 LH 땅에 있는 폐목이나 이런 위험한 폐자재 이런 부분들이 거기 2 년째 방치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중구청에도 민원 내고 LH도 찾아가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면은 네. 정말 많아요. 네. 예 여긴 놀고 있는 그래서 공원들이나 이런 어 데들이 많아요. 조성은 해 놨는데 네.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폐자재나 요런 것들이 무단으로 인제 예. 버려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그 이게 풀들이 자라면 거기다가 쓰레기들 하나 둘 버리고 그렇게 음. 쓰레기 더미가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영종에 놀러 오신 분들이 그런 걸 보면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비어 있는 공실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이러한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좀 이 도시로서 관리되는 기본이 쓰레기 청소예요. 그래서 뭐 관할, LH 관할, 뭐 도시공사 관할 따지지 않고 저는 취임하고 즉시 바로 기간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대집행, 행정 대집행해서 중장비 동원해서 다 치우고 그 비용을 구상권 행사에서 다 받아낼 겁니다. 아우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네. 좋아요. 그거는 예. 이제 최소한 기본인 것 같아요. 도시의 기본적인 관리되는 음 도시, 그렇게 좀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말 공약을 저 진짜 그 종이로 다 뽑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걸 지금 현재 준비해 놓은 이런 각 정책별로 이런 네.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만큼 이상 되게끔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각 분야의 생활의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할 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 그거 중심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영종 안심 24 생활 실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음 쓰레기로 대표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당장에,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시설 여기에 필요한 만큼의 시설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 제대로 빨리빨리 어 취임 100일 이내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반드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인제 그럼 100일 내에 할 음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100일 이내에 하실 예예. 수 있는 제가 부분입니다. 생활안심 24 그 공약을 지금 제 블로그에 음. 방문해 주시면 예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고거하고 저거 네. 아이들 통학 그쵸? 통학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제
병원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100 일은 사이에 너무 짧지 않아요, 병원은? 100일 내 그러니까 100일 내에는 병원을 제가 종합병원을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법도 개정하고 음. 예산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는 와중에 그 이전에 인제 또 당장에 아프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영종의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게 좀 내과 위주로 운영이 음.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갑자기 다치거나 했을 때 이런 외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포함해서 어 대할 수 있도록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공공 좀 심야 약국 운영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챙기고 또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영종에는 진짜 좋은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어느 하나만 해 가지고는 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도시라는 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인프라와 여건들이 갖춰져야 이게 같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각 분야별로 그래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님 말씀을 계속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몇 년째 계속 같이 음. 함께 일을 하다 아 보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그게 아주 매우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감 있게 빨리 실행하는 것 해라. 그 부분을 제가 정말 실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방치돼 있던 그동안의 민원 여기 이거는 뭐 LH 관할이다. 저기는 경제청 관할이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어 좀 방치해 놓은 이런 행정을 원스톱 행정 서비스 음.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민이 아무래도 LH를 찾아가거나 경제청을 찾아갔을 때 제대로 된 그 아마 민원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도 민원 네. 넣어 보면 네. "여기 관할이다. 우리 네. 거 아니다. 저쪽에 전화해라." 네. 전화기 계속 돌고, 돌고, 돌고 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원스톱 서비스로 네. 민원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직접 네. 민원을 들고 중구청에 갔거든요, 여기 임시청사에도. 네네. 근데 갔더니 민원실에서 음 해당 부서에 가서 음. 확인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민원실이 왜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무원들끼리 소통하는 게 더 빠르고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LH나 관계 기관을 대할 때 그래도 주민들보다는 좀 더 어 펼 그 쉽게 좀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원스톱 행정 민원 플랫폼 이런 걸 구축을 해서 이런 민원들이 특히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민원들은 아예 정책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더 이상 이런 행정의 여러 음 경제청이나 도시공사 같이 막 이렇게 여러 다중화된 이 구조 속에서 어떤 걸 인허가를 받으려고 다니다가 포기하고 막 시간 너무 걸려서 준비 다 해 놓고 돈만 나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최단 기간 내에 정리해 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톡방들이 있어요. 네. 거기 지금 채팅창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 명칭이 지금 손 후보님 네. 톰다르크라는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옛날에 민주당의 추미애 장관일 때 네네. 그때 인제 그렇죠. 지칭됐던 네. 명칭인데 지금 영종에서도 네. 솜다르크 네. 예 어때요? 이렇게 불러주면? 아 영광이지요. 자 채팅창 쪼끔 읽고 음. 라이브 방송 마무리할 건데 자 지금 영포티 풀토 님이 태양열 우리 음. 그때 초반에
후보님께서 인제 거론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전거 저기 해안길 그죠? 네네. 태양열로 해 가지고 태양열 사업을 도입해서 이거는 손 아니요, 후보님 아니요. 아닌데 제 거 아니에요. 어 영포티님 제가 요거는 손 후보님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구청에 닌자 사업자가 이거를 가지고 용역 신청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던 거고 이게 구청은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아니 설명회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고 해프닝이었던 아이 꼭 거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네네. 네. 난 또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줄 아니 알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라이브 알기로는. 예 라이브 네. 방송 손아정 후보님 나오셔 가지고 공약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포부도 어떤 쏟아내고 하셨는데 오늘 라이브 방송 어떠셨어요? 아유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구청장에 당선되더라도 이런 다양한 방안 소통 통로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좀 자주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소통의 네.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요. 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인제 민주당 권리당원분들이 인제 전화로 ARS로 이제 투표해 주실 건데 우리 손아정 후보님 전화 오면은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은 일반 주민분들이 전화 예. 받게 되잖아요. 영종의 주민분들이 음 여론조사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저녁에 결과가 음. 나온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 밤에. 일요일 저녁에. 예예예. 일요일 저녁에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충분히 손아정 후보님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공약들 요런 것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요대로 마칠게요.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